이번 순서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천사 염색체라 불리는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분인데요. 네, 그리고 이분은 원래 그림 작가셨어요. 오늘 좀 보셨겠지만 저쪽에 작가님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드라마에도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었던 드라마에 먼저 출연하신 선배님이세요. 네. 제목 아시나요? 제목 맞히면 또 선물 드릴게요. 자, 정답! 이제 정답!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탱고 아니고 블루스. 우리들의 차차차 아니고 블루스. 정답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냥 가져가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서 한지민 배우님의 언니로 나오셔서 네네 큰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분께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어요. 감히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한지민보다 더 연기파 배우라고 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오, 인정 이응지은. 바로 그 정은혜 작가님과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팝업북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수로 우리 가족들을, 정은혜 작가님 가족을 맞이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 세상에, 맨 앞자리에서 계속 또 함께하고 계셨군요. 먼저 어머니께서도 작가님이신데 우리 정은혜 작가님의 어머님도 작가님이십니다. 네, 우리 딸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일단 앉으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네, 여기 지금 탁자 위에 팝업북이 있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 작가님께서 정은혜 작가님 가족의 스토리를 집중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팝업북 토크쇼 진행할 건데, 먼저 20분간 팝업북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가족의 스토리를. 궁금하시죠?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밑에서 저도 집중해서 볼게요. 이후에는 여러분의 질문도 추첨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옆에 보이시는 저희 스태프들, 우리 질문 받고 있어요. 질문 지금도 시간 있습니다. 질문 받고 있어요. 질문을 통해 질문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내려가서 저도 우리 정은혜 작가님의 어머님께서 그리고 아버님 진행해 주시는 팝업북 20분간 스토리 궁금합니다. 잘 듣고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 나눠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하실 어머님이 너무 고급지세요. 우리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장차현실입니다. 장차현실 작가님께서 팝업북 스토리 이야기 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이렇게 가까이 마이크를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오늘 토크쇼인데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혜 씨 먼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은혜씨 작가이고 우리들의 블루스 친언니 맡은 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씨, 뒤에 있는 분한테 마이크 좀. 네, 반갑습니다. 아빠예요. 보조로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소개한 것처럼 은혜 작가 엄마고요. 이전에 이제 저의 직업은 만화가였어요. 네, 지금은 은혜 씨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양평인데요. 양평에서 발달 장애를 뚫은 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부모 운동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발달 장애 분들의 직업, 일자리, 그리고 이제 돌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면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정책 투쟁도 하고, 실제로 또 이분들이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 사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 단체에 제가 지금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아마 팝업북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팝업은 그야말로 이제 약간 입체적인 책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제가 이 팝업북을 만들게 된 거는 2022년에 이제 은혜 작가가 2018년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매해 전시 한 번은 꼭 해야지 하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이제 서촌에서 전시를 하면서 저는 이 발달장애 작가들은 이제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이것을 그림을 보러 온 분들이 같이 그 삶을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은혜 씨 나이가 30살이었는데 30살 인생을 10바닥 팝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장 어느 귀퉁이에서 하루에 2번씩 그 은혜 씨의 삶, 그러니까 은혜 작가가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의 예술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그게 왜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팝업북 시연을 하루에 2차례씩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은혜 작가가 갑자기 툭툭 껴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굉장히 거부한 뒤에서 보조적으로 팝업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서동일 감독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이게 뒤에 영상으로 연결이 되나요? 잠깐만. 아마 이제 이 팝업북이 이제 화면으로 이제 나와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이 장면은 은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의 마음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이었고 굉장히 어린 엄마였죠. 그리고 이전에 누가 좀 뭐 봉사활동을 좀 하거나 이랬으면 장애인들을 봤을 텐데 사실은 저는 26살 이전에 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은혜의 존재가 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에 여기 있는 여자가 저고 품에 있는 아기가 은혜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한 3개월은 내내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나락을 떨어진 어떤 삶을 살게 됐다는 듯이 굉장히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근데 사실 아무도 나에게 발달장애인 아이는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마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야, 그거 한번 빼줘봐. 저와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들 막 너무 예뻐요, 좋아요 이러면서 웃는데 쏙 빼봐. 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낯설었지만 저희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장애라는 게 이렇게 낯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굉장히 현명한 분이 이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독거리거나 위로해줘서가 아니라 너무 좀 황당하게도 TV를 보다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때 그 방송에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그날도 은혜를 안고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그냥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뉴질랜드에 다운증후군 4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이름답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4살의 다운 증후군 아이가 글을 다 읽고 덧셈뺄셈을 하고 운동성도 너무 뛰어나고 오히려 비장애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그게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테이블 방송사에 가서 막 거의 쪼르듯이 얻어서 그것을 몇 번을 돌려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몇십 년, 10년, 20년 흐르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 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감각 통합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킨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미 30년 전에 이미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태어난 다운 증후군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비장애 아이 못지않게 그런 상태로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제가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의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알아보러 다니고 바쁘게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활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의 삶보다 내 품에 있는 은혜의 삶을 은혜를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훨씬 너무 절박하고 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 이제 그 후배가 어느 날 저에게 놀러 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일 것 같은데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장애아를 낳은 그 기분? 느낌? 그런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한 얘기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너 롤러코스터 타봤니? 롤러코스터 타면 처음에 이렇게 축축축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잠깐 멈췄다가 앞으로 슉 떨어지면서 막 엄청나게 신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뒤로 훅 떨어지는 느낌, 뒤로 훅 떨어져서 블랙홀에 푹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만들게 됐어요. 여기가 어디지, 은혜씨? 강동구 천호동. 맞아. 제가 이제 굉장히 정보력 좋은 엄마가 돼가지고 은혜를, 장애인 아이를 잘 교육시키면 어딜 가서 살아야 될까 고민해보니 그 당시에 강동구가 특수교육 쪽이 너무 잘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살았던 데가 천호동인데, 천호동에 이렇게 집이 빼곡한 곳에서 은혜와 제가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였대. 그치. 아니 여기도 이제 학교 가기 전이야. 제가 10바닥 중에 이 장면을 가장 좀 따뜻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집, 은혜와 내가 사는 집 안에서는 장애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젊고 제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서 둘이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벌 수 있고, 은혜가 아프지만 않으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았을 시기죠. 은혜가 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이러긴 했어도 뭔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제가 그 운전을 배워서 그 중고차 하나를 사가지고요, 그 중고차 트렁크에 뭐 소치며 쌀이며 뭐 세면도구 이런 옷이며 이런 걸 다 싸들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슬퍼지거나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럴 때는 옆에 은혜를 태우고 어디든지 다녔어요. 그 차를 타고
설악산을 넘어다니고 막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랑 툭하면 떠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어린이집의 시기를 지나고 초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은혜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당시에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아 특수교육 지원법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 법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냐면 우리 집 옆에 학교가 있어요. 장애인 내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그런데 학교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선생님도 없어요 라고 하면 아이를 못 보냈어요. 그러면 2시간 이상 걸리는 멀리 있는 특수학교에 대기자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를 찾거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장애아 특수교육 지원법이 생기면서 장애 학생이 나는 이 학교 갈래요 라고 하면 그 학교는 무조건 아이를 받아줘야 하는 그런 이제 법들,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법들이 이제 생겼죠. 근데 이제 은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들이 사실은 같이 통합이 됐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도시에 있는 큰 학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시골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시골 학교를 또 전학을 가고 그 다음에는 더 작은 학교 분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분교를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학교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안학교를 갔어요. 여기가 대안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주로 예술 교육을 하는 학교여서 장애인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하는데 갔더니 아이들은 막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찾았더니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엄마 빨리 와, 무서워, 아빠 어서 오세요, 이런 편지를 이제 쓰고 있었어요. 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한교육의 어떤 이제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모두가 다 함께 교육 속에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런 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무슨 뭔가가 진행될 때 은혜에게는 아무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고 늘 지켜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아웃사이더 같은 학교에서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끝으로 학교 교육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어느 날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어요. 은혜는 몇 월 며칠 졸업하니 모두 강당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다 강당에 왔을 때 은혜가 이제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학교를 떠났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 일간지 만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집에서 만화를 그려야 되고 사실 외출이 어려웠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집으로 이제 뭐 선생님을 불러서 국어도 가르치게 하고 산수도 가르치게 하고 또 장구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리니까 돈을 좀 벌어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모시기는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너무 편한 거예요. 은혜가 눈앞에 있으니까 부모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들하고 트러블 겪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고 선생님들이 집에 와서 제 눈앞에서 은혜를 케어해 주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일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은혜야, 이렇게 좋은데 너 학교를 또 가고 싶냐? 너 학교가 무섭지도 않아? 그랬더니 은혜가 뭐라 그랬냐면,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우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머리를 돌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일만 생기면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할 때 은혜는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면서 학교를 포기하고 보호 그 온실 속에 나의 영역 안에 은혜를 가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된 은혜가 세상에 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이 너무 동그랗게 놀랐어요. 세상이 너무 낯설고 당황해서. 네, 그런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어요. 은혜 어디 있어요? 맞아. 저 안에 있는 게 은혜고 요 밖에 서 있는 게 저예요. 동굴인데 은혜가 20살 됐을 때 저희가 양평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양평에 그 당시에 복지관도 없었어요. 복지관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살이 된 성인 발달장애인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복지관이라도 있으면 가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서 은혜가 이제 점점 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방을 그 당시에 동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뭔가 이 은혜가 그 20살 된 은혜가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면서 단절되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상태들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을 조금 더듬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좀 심하게 더듬는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를 갈고 이를 갈고 그러다가 이제 시선강박증이 왔어요. 그 시선강박증이 좀 깊어지면서 이제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4층 빌라에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은혜가 이제 새벽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환청이나 환시들을 겪으면서 막 소리 지르다 나중에 막 울고 먹고서 혼자 싸우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는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은혜의 삶을 기대하면서 제가 뭐 썼던 돈을 농담삼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은혜 치료비 이런 걸 다 모았으면 집 한 채는 샀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20세 이전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 쏟아부었던 기대감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은혜가 청년이 됐을 때 뭔가 길이 열릴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그렇게 치료나 여러 가지 활동에 이제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사실 너무 참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은혜가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집에서 맨날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TV 보거나 뭐 집에서 뒹굴거리고 지냈을 텐데 그 핸드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기본 요금 빼고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통신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22살 은혜에게 한 달 동안 전화 온데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영원의 고지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막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이 이제 2개가 터지면서, 그래서 은혜랑 둘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끝까지 은혜를 돌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절박한 생각이 들면서 있다가 드디어 은혜가 동굴 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은혜고 뒤에 가족들이에요. 근데 은혜 손에 뭐가 쥐어졌냐면 스케치북하고 연필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이제 여기가 북한강이에요. 북한 강변에 있는 프리마켓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을 그려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건 다음이야. 아, 다음이요? 그거 아니야. 아, 예, 아니구나. 아니,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여기가 그 마켓이고, 이게 은혜 씨고 이거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은혜 씨가 책상에 앉아서 주문을 받고 이 손님이 와서 은혜 씨 제 얼굴 그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시선이 어때요? 굉장히 평평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같이 넣을까? 여기가 이제 은혜 씨의 부스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그려주고, 은혜 씨가 그냥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나의 얼굴을 그려주는 한 사람의 캐리커처 작가로 세상에 그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고, 그러한 존재감이 은혜가 갖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존엄함,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계기로 여기는 은혜 씨의 첫 개인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작업을 하게 되었죠. 은혜 씨가 얘기 좀 해줄래요? 엄마가 목이 안 좋으니까.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뭐 그렸어요? 결혼식도 그렸고요. 할머니의 결혼식. 은혜 씨 이거. 2019년에 제가 자화상을 그렸어요. 지금 그 얼굴을 그린 사람의 숫자가 4,700명이에요. 네. 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A4 사이즈만한 종이에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한 이 그림에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사람을 그려. 왜요? 왜 사람을 그려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을 그려라. 사람을 그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그릴 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걸 그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굉장한 연습의 시간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이제 딱 10년 됐어요. 23살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그때가 2013년 2월 27일 그치, 황소트는 외국 여자를 그 갱지 잡지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그러다가 2019년에는 이제 채색으로 작업을 옮아가면서 여러 가지 채색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되었죠. 2020년 개인전에 나왔던 그림들이고요. 여기 이 그림은 뭐지? 인형, 제 인형. 아니 응? 아치로 유기견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 작가님이 이제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저 그림도 사시면서 드라마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드라마에 출연 제안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쓰는 작업에 다운 증후군 사람을 등장시키고 싶어서 은혜 씨를 인터뷰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또 그 선생님 작업실에 가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은혜 씨가 직접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하고 싶은데 믿어도 되겠냐고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아빠가 그 문호리 리버마켓이라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사실 그 강가에 있거든요. 북한 강변에 있는데 거기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굉장히 혹독한 곳이에요. 한여름에 강가, 한겨울의 강가는 사실은 그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꿋꿋이 그림을 그리는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감동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만화로 그리기도 하고 아빠는 또 영화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노희경 작가님에게 은혜 씨의 그런 성실함을 우리는 믿는다. 아마 잘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출연하는 역사적인 이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아마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복곡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은혜 작가님의 가족, 우리 어머니께서 더 정말 한 땀 한 땀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이 팝업북 스토리를 직접 만드신 거죠? 네, 한 땀 한 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우리 정은혜 작가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버님께서 책을 붙잡아 주셨어요. 가장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더 마음 나누고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갈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네. 아까 아이스바움 단체 이름처럼 우린 비장애인, 장애인을 나눌 필요 없는 함께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이야기 감사하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밑에서 미리 받은 질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감사드리고 제가 이름이 뭐죠? 감사합니다. 어머나 여기 앞쪽이 괜찮네. 선정했습니다. 네, 아우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미리 선정한 질문 일단 보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일단 우리 정은혜 작가님. 네. 요즘 데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정은혜 작가님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 자랑 하나만 시작. 안 돼? 너무 부끄러워? 부끄 며칠 됐어요? 아직 썸 타는 중. 아 정말 남자친구가 될지어다. 그 다음 질문.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이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은혜 작가님 어쩜 그렇게 귀엽고 이쁘세요? 제가 1990년 11월 18일 날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이뻤어요? 그때가 엄마도 예뻤고 저도 예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멋지다. 맞아요. 세상 최고 이쁜 우리 정은혜 작가님. 그쵸?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네. 오 잠시만요. 우리 어머님께 아버님께 한번 질문할게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성인이
청소, 목욕, 이발을 하도록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그거 왜 시켜요? 아버님, 네, 조언 한마디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은혜 작가도 설득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의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의 존재를 뭔가 부족한 존재, 치료하고 교육해야 될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전전긍긍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존재는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 알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부터 마인드부터 다시 봐야 된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어머님 하실 말씀이? 약간 적절하지 않은. 그러게, 근데 저는 목욕 청소 물어본 건데 저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나? 아니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은 네. 그런 청소하는 법을 가리키고 목욕하는 법을 가리켜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남자분이면 여자분들이 있는 데를 잘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실은 그 부모님이 너 들어 씻어 이거보다는 동료들이나 타인들이 당신한테 냄새나서 이제 싫어요 라든가 이런 것에 훨씬 민감한 것 같아요. 그쵸. 내 가족보다. 그래서 내가 씻어야 되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게. 어머니 상당히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은혜 씨를 잘 이끌어 왔어요. 좋습니다. 작가님, 한지민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하나, 둘, 셋. 날 아니라고. 한지민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거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교할 수 없이 두 분 다 좋다. 엄마 닮아서 지혜롭네. 네, 아빠가 아니라 죄송해요. 네, 한지민 씨와 엄마였습니다. 네, 이분은 선물은 안 드릴게요. 누가 쓴지 알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이 온 저의 신랑이 썼습니다. 자, 어머님께서 질문 드릴게요. 따님을 키우면서 좋았던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 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아요. 2013년 2월 23일. 아니야? 2013년 2월 27일. 네. 이야, 절대 날짜는 네, 기가 막힙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제가 아까 뇌졸중 한다랬죠. 네네. 신분연재를 그만두고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작은 화실을 열어서 네네. 이제 아이들 그림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어쨌든 네네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데 은혜는 집에서 혼자서 난리를 치니까 제가 이제 꼬셨어요. 은혜야 3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알바해야겠다 하겠대요. 그래서 와서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갱지를 된 연습장을 하나 사줬어요. 향수 드는 외국 여자. 좀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요. 좀 급했어요. 네. 그랬는데 자기가 그래서 옆에서 막 뭘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뭘 그리나?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23살 때예요. 네, 23살. 네. 그래서 은혜한테 굉장히 좋은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은혜의 삶이 달라진 건데, 근데 이제 물론 재능을 발견해서 은혜의 삶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선이 연필로 된 선인데 실타래 같은 선이 저에게는 동화줄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또 계기예요. 그날의 그 그림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도대체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은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왜 20년 넘게 몰랐을까? 좀만 일찍 알았더라도. 네. 근데 그 몰랐던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고 사실은 제가 깨닫고 가슴을 쳤는데 저는 딸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도 은혜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집한채 들여서 은혜를 치료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늘 은혜를 비장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비장의 아이들보다 말을 못해? 언어 치료 시켜야지. 운동성 떨어져? 운동시켜야지. 그래서 은혜는 늘 자기가 태어난 다운증후군의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그대로 인정받기보다는 늘 비장의 아이들과 비교 나가면서 저는 부족한 존재로 네? 그렇게 여겨왔던 거고 엄마조차도 시선이 사실은 야 그래서구나. 네네네네. 그거를 은혜는 평생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은혜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밖에 근데 돈도 안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네. 그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은혜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야, 엄마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어머니가 이런 멋진 말을, 그리고 또 직접 어머니로서 살아내시면서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짐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는 패스. 자, 그리고, 네. 요즘 너무 귀엽고 이쁘다는 건 칭찬이니까 패스. 자, 선물 받으러 나오세요. 따님을 키우면서 좋았던 기억 누가 하셨나요? 나오세요. 자, 그리고 데이트 잘하고 계신가요? 나오세요. 자, 어디 가신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청소, 목욕, 이발을 하도록 어떻게 설득할까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시간 가니까 여기서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한 분 더 있어요. 한 분 더. 어디 갔어요? 한 분 더. 어떤 질문 하셨죠? 오케이,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질문 하셨죠? 오케이, 최고. 또 나오세요. 아우, 도망가셨네. 그렇다면 잘 키핑이 됐다가 네.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좀 그렇게 어떤 질문 하셨죠? 데이트. 어떻게 알았어요? 남친 생긴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은혜 가족, 우리 정은혜 작가님의 가족 일어나 주시고, 네.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네, 우리 엄마도 아빠도 정은혜 씨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감사 표현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려가시면, 네. 제가 궁금하는데 이번에는 정은혜 작가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포인봉 아세요? 제가 개그맨인 걸 알고 표인봉 아세요? 네, 알아요. 어떻게 뭘 전해드릴까요? 어떤 말을?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저랑도 개인톡합니다. 개인톡, 표인봉 씨랑 친분이 있다고 자랑을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정원 작가님, 그리고 정원의 작가님의 가족분들, 화이팅!